예, 오늘 그러면 이제 5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한 달 한 달 지금 끊어서 하니까 두 번째 기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5강으로요. 동서양 문화의 뿌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역이 그때 말 그대로 주역을 넓은 의미의 주역과 좁은 의미의 주역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의미의 주역으로 주역을 접근한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주역은 나와 역사와 생명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게 넓은 의미의 주역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있는 주역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 중에서 정립된 하나의 체계죠. 주역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먼저 주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문명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주역,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역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그때 접근한다고 그랬었죠. 주역 바깥에서 주역을 바라본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역에서 주역을 바라본다. 일반적 지금 우리 주역 공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역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밖을 바라본다. 이 세 개가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주역의 전모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심으로만 된다, 아니면 두 가지만 있어도 한계가 있다.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동서양 문화의 뿌리라,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이게 문화는 문화인데 크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두 개로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 근원으로 가냐 그러면 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드러났을 때는 동서양 문화지만 그 밑으로 가냐 그러면 또 동서양에서도 여러 문명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뿌리, 근원으로 한번 가보는, 주역 용어로 하면 뿌리는 태극이겠죠. 그 다음에 동서양은 양의 두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4대 문명, 5대 철인, 5대 종교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사상이나 오행 측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원으로 가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뿌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냐 그러면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4대 문명, 그 다음에 5대 철인과 5대 종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양 철학에 관해서는 1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동양으로 와서, 동양하면 아직까지는 유불선이기 때문에 유불선에 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유학,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선 이꼴 도교거든요. 도교도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역과 미래, 이렇게 7가지를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문명은 어느 시절에 누군가는 규정했는데 서양에서 했죠. 그다음에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통해 가지고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는 문화와 문명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했을 때는 정신문화, 물질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는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고 문명은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여집니다. 문화는 말 그대로 컬처입니다. 경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인간이 자연 세계에 있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이었습니다. 근데 자연의 주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존재하는 동식물들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연 세계에 있었던 것을 인위화한 거죠. 그게 바로 문화 컬처예요. 근데 문명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그럼 이건 한 단계 더 넘어간 거거든요. 자연 세계에 살다가 인간이 그 자연과
질서를 알아가지고 인간적으로 관계 맺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더 인간화되는 게 도시화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화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시민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천에서 인으로 넘어오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천을 인으로 조리하는 여기까지로 가서 문화, 문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화가 더 초창기고 더 낮고 문명이 더 후기고 더 고급이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 그런 구체적인 건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의가, 인간적인 것이 더 극대화되는 것. 그러면 자연히 이게 나오겠죠. 문화와 문명하고 반대되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연세계하고 야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측면으로 오냐 그러면 좀 이제 사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자연세계를 신이나 인간 밑에 두게 돼요. 그 다음에 야만 해버리면 어떤 문화와 문명이 다른 문화와 문명보다 우월하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이게 제국주의화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은 잘못됐다. 근데 이렇게도 서구에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문화 문명은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열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나쁜 규정이 문명국과 야만국. 그러기 때문에 자연히 문명국이 야만국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끌고 계몽시켜야 되겠죠. 이건 너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일어났을까? 바로 그 문화의 뿌리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면 그런 것들이 왜 같은 자연세계와 인간세계의 만남을 그런 식으로 규정했을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구나. 이것도 짐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역에 보면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역의 문명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밝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활성화된 게 문명입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천하 동인계도 있고 온 존재가 하늘 아래서 함께하는 것. 하늘 아래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존재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함께하잖아요. 바로 그게 문명의 모습이에요. 자연이 빛이 떠오르는 것. 근데 그게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도 빛이 있대요. 내 문명이 왜 유순하야? 저기 산지 밖에가 아니라 그 대성계 중에 하나 지화 명의계가 있습니다. 지화 명의계 뭐냐 그러면 이건 밝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빛이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건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으로는 환한데 태양처럼 밖으로 행동을 언행을 유순하게 해가지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연세계로는 태양, 인간으로 보면 내 내면에 있는 빛, 이게 주역에서는 문명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둠을 밝히는 그놈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하는 거죠. 문화도 역시 주역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명은 이렇게 같이 문자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문화는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건 산화빗계를 보시냐 그러면 관호천문하야 이찰시변하고 관호인문하야 이 화성천하하난이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관호천문, 자연현상, 천문은 자연현상입니다. 자연의 모습이니까. 자연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알아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관호인문하야 이런 자연현상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관계 맺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관호인문, 자연세계와 인간들끼리 어떻게 관계 맺는가 이게 인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인문학 하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데 주역에서는 맞지 않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양의 인문학은 맞지 않아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무늬만 논한다? 맞지 않아요. 주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잡아요. 천문, 인문. 지문 물론 들어있죠. 그래서 관호인문화야. 그 사람들의 개인, 그 다음에 집단, 국가, 자연현상과 관계 맺는 그 속내를 꿰뚫어 가지고 이 화성천하하니라. 화성천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관호인문화야 화성천하하니라. 인문을 꿰뚫어 봐가지고 온 세상을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향될 생명과 인간이 하나 된 세계로 완성해 나간다. 이게 화성천하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주역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천과 인이 관계 맺기가 문화가 맞는 거죠. 근데 서양과 다르게 주역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천문과 인문이 천인합일로 같이 갑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이 천을 지배하고 가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다른 인도, 다른 집단도 지배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공존이고. 자, 이번에는 시간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건너뛰고요. 4대 이런 문명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한테 알려진 문명으로는 제일 큰 게 4대 문명입니다. 근데 다 뭐냐 그러면 생존에 제일 필요한 게 공기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양으로 하면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인더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 이것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다 강을 끼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도들이 있죠. 다 강이 발달 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둘로 나눠져 있죠. 정치 수도 워싱턴에는 강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뉴욕에는 강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로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하는 겁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거기는 물이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도가 있는 데는 전부 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됐는데 물이 발달되지 않는 데는 어렵습니다. 왜? 물은 일개인으로 하면 혈액입니다. 지구로 오냐 그러면 물이거든요. 강물이거든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땅이 있으니까 음양으로 산수거든요. 지수거든요. 그래서 물이 형성된 데서 거대 문명이 꽃이 핍니다. 물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물이 있는 데로 문명권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은 다 아시니까. 근데 이때가 다 청동기 시절입니다. 청동기 시절.